자,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전투기 F-35A, 우리가 한 대당 1,000억씩 주고 사기로 한 비행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자, 어떤 얘기입니까? 이정원 편집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기 미국에서 그라운드 조치를 했다는 건데요. 네. 이 비행기가 추락은 안 했습니다만 네. 추락했거나 무슨 사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비행기를 뜨지 못하게 하는 걸 그라운드 조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 비행기가 얼마나 좋길래 네. 개발비가 450조 원이 들어요? 저 비행기 개발하는데? 예, 저거는 조금 이제 5세대 전투기라고 그러나요? 이제 차원이 다른 전투기고요. 네. 그 기존 전투기에 비해서 훨씬 더 작게 레이더망에 잡히는 스텔스 기능이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모양도 훨씬 똥똥하지 않습니까? 기존 비행기보다. 날렵함보단 진짜 똥똥하네요. 똥똥하죠. 네. 똥똥한 거는 저 몸체 안에다가 기름을 많이 넣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하. 기존 같은 길이에 비해서 더 멀리 날아가는 전투기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FA-35 우리가 그러니까 4천억 달러 들여 개발했고요. 450조 원.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로 기록이 될 이 비행기. 우리가 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으로 구매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 일단 40대 사기로 한 거죠. 네, 40도 사기로 했는데 가장 비싼 무기가 저건가요? F-22도 있는데. 네. 그리고 아마 미국에서 더 비싼 전투기 폭격기는 훨씬 더 대단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개발비라는 관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비행기인 것인데, 자, 우리가 이제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40대 도입하고 비싸서 다 못 샀기 때문에 어쩌면 필요하면 20대 더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비행단이 보통 80대의 전투기로 구성이 되는데 너무 비싼 것 같은 경우는 60대로도 합니다. 그래서 F-35A로 60대로 하나의 비행단을 만들고 싶었는데 네. 이게 돈이 없어서 네. 40대를 먼저 했고 추가로 20대를 하겠다. 그런 계획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저게 지난 7월에 실전 배치를 했는데요. 네. 그런데 실전 배치한 지 2달 만에 연료 탱크 내에 있는 이 냉각 라인에서 이 절연 처리 마모 현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네. 이런 그 결함이 발견되다 보니까 결함이 발견된 건 한 대의 전투기였지만 네. 나머지 57대의 전투기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일단 지상에 배치된 15대의 전투기에 대해서는 이 즉시 이륙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유타주,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전부 다 이제 사막이 많은 것, 이런 데 아마 공군 기지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일단 한 대의 냉각 라인에 뭔가 절연 처리에 마모돼서 일단 전체 다 세우긴 했습니다.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동차 사시면은 신차 나온 다음에 리콜하는 경우 있죠. 그렇죠. 문제 발견되면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도 자동차를 만들면 같은 부품 회사 여러 개 있어서 여러 곳에서 납품을 받아서 제작하지 않습니까? 네. F-35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똥똥한 거는 저 부분이 대부분 연료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주 빈 공간이 없이 연료를 많이 집어넣는데 네. 연료 탱크 속으로 수많은 라인하고 선이 지나가면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기름 속으로요? 네, 예. 그래야만 저거 왜 전투기가 공격받으면 가벼운 공격 맞아도 금방 불나버리죠. 그렇죠. 금방 제트유가 불붙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저렇게 연료가 차 있는 선으로 이렇게 여러 선들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냉각제를 다루는 절연 부품이 문제가 있어서 이게 툭 하나가 떨어져서 연료 탱크에 섞여버린 거죠. 네. 그걸 발견해서 그러면 이 부속은 어디 회사 거냐 보니까 이쪽 회사 거다 밝혀져서 전체 비행기가 아니고 요 부품이 들어간 비행기 10세대만 그라운드 시켜놓고 네. 그걸 다 고칠 때까지 일단 조치를 무기한 띄우지 마라 그렇게 조치합니다. 자, 오늘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요, 이 F-35기 전투기 관련된 걱정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의원이 묻고 군에서 답했습니다. 확인합니다. F-35A 도입에 대해서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한 우리 공군력 확보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겠죠. 이 무기 체계는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자질구레한 결함들은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보완을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완벽한 그런 항공기가 들어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무기 체계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이제 군에서 이런 논의가 쭉 있었다는 거 정리하겠고요. 자, 이동혁 차장께 좀 다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외교부에서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안보 상황과 우리 해안 경계 관련해서도 논쟁이 좀 있었는데 중국 대사를 초치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에 받쳐서 침몰되는 사고가 있었죠. 이 항의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오늘 주한 추고홍 중국 대사를 외교부로 직접 불러서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례적으로 대사가
외교부로 들어오고 나가는 장면까지 모두 공개되고 일정이 사전에 언론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100톤쯤 되는 배가 우리 해경 고속단정 들이받고 그랬잖아요. 뒤집히고 그랬는데 일단 뭐 총을 몇 발 쐈다고는 얘기했지만 저런 상황에서 개인 화기만 쏘았는데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죠. 그렇습니다. 오늘 외교부는 브리핑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중국 어선의 공용 화기를 사용하겠다. 뭐 그동안에는 개인 화기, 즉 뭐 소총이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공용 화기라고 하면 2명 이상의 인력이 배치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화력이 훨씬 강한 뭐 대포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까지 사용을 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또 밝혔습니다. 자, 이제 공용화기 쓰겠다. 규정상은 가능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절제를 해왔던 건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이제 중국 대사한테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을 수 있겠네요. 이거 좀 막아달라. 왜 이러십니까? 아니, 지금 라고 해야 나는 되죠. 우리 시각을 바꿔서 네. 일본 어선이 대한민국 해경 단정을 저렇게 했다면 대한민국 지금 여론 어떨 것 같아요? 일본 배가 고속단정을 뒤집어 버렸다. 네, 들이받았다. 그리고 들이받친 상태에서 또 한 척이 와서 밀어붙였다. 죽일 뻔했다. 몇 년 전에는 해경 대원 2사람이 숨졌죠. 일본하고 그런 적이 있나요? 아니요, 중국하고의 중국하고. 문제에서. 근데 우린 특이하게 일본한테 당했다 그러면 벌떼처럼 일어나는데 중국한테 당했다 그러면은 야당부터 조용해요. 네. 야당은 그때 왜 조용한지 모르겠는데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일종의 저는 좀 나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사회의 종중주의, 종북주의에 빗댄 겁니다. 사드 네. 문제 나오면 막 벌떼같이 뭐 중국 쫓아가는데 이런 문제 있으면 얘기만 하고 액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참 이상하다 생각되는데 이번에 대한민국 공권력을 행사하는 상태에서 저 사람들이 저항을 했고 배로 받은 거는 도발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배가 뒤집혀서 사람들이 위험해진 상태에 또 밀고 왔거든요. 이거는 살인 미수 혐의에 좀 가깝다고 봐요. 네. 근데 자 이렇게까지 가는데 지금 국내 여론이 첫날은 총영사를 불러서 뭐 어쩌고 조치하는 쪽으로 가니까 우리 외교부도 너무 물방망이죠. 네. 여론 때문에 이제 추대사 불러서 하는데 추대사는 지난번 사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저 양반 우리나라 모 장관한테 사석에서는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소국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네. 그렇게 저렇게 나가도 우리 허용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한국 생각 잘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해경 같은 경우에서도 이 배를 납포하는 작전을 할 땐 여러 가지 대비해서 공용 화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자리에 배치해 놨었어야죠. 제 자리 배치 안 하고 단정만 보내니까는 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당장. 우리 네. 대원들부터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해경 작전 개념도 다 바꿔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세월호 사건 겪고 나서 세월호 사건 때 보게 되면은 그 중국 저 어선 잡는 거에 주력하다가 사고 나는 선박구하는 걸 제대로 못 해갖고 실패했다 그러는데 이번에 네. 저것까지 실패한 거거든요. 그럼 해경이 제대로 되도록 뭐 지난번에 뭐 해경을 없애버리고 국민안전본부 뭐 이렇게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네. 해경을 제대로 키워주시고 정부도 국회도 좀 지원 좀 해주시고 공권력이 통하게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 장면 보시면은요, 중국 어부가 네. 담배를 입에 문채 몽둥이를 휘두르거든요. 아, 그런 장면이 있나?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예. 그 그러니까 중국 어민들이 긴 대나무를 작대기를 휘두르는 과정에 보시면 네. 한 사람이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여유 있게 저렇게 한국 공권력에 맞서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좀 들거든요. 네. 이렇게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대사를 불러서 항의한다고 해서 외교부가 할 일을 다 했다. 정부가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밝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늘 이 순간에도 네. 불법 어로를 하고 있고 우리 해경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 저런 불법 어선들을 강력하게 말로 공용화기를 쓰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떻게 단속했는지 그걸 보여주면 중국에서 알아서 겁을 먹어야지 대사를 불러다가 무슨 얘기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만 네. 대사 부른다고 해서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 구체적인 액션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우리가 홍역을 치렀는데 다음에 비슷한 일이 또 생길까요? 과연 우리 해경과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할지 역시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